(24강) 그룹 D의 두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벤젠 먼저 보는 프로토스 진영화 선수입니다. 자, 이번 시즌 AS 예선 뚫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죠. 상대는 저그입니다. 김민철 선수를 만났어요. 노란색 저그 김민철 선수지요. 네. 자, 두 달간의 연습을 통해서 실력 끌어올렸고 이번 시즌 예선을 뚫었습니다. 네. 이 벤젠 같은 맵은 테란이든 프로토스든 상관없이 저그를 무조건 찌르려고 드는 이런 전장입니다. 그래서 공격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저그들이 무너지는 이런 성향들이 많았었는데, 김민철 선수 정도의 어떤 그 경기 스타일을 가진 선수라면은 질러 찌르기부터 출발하는 프로토스의 연계 플레이를 한두 번쯤은 막을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또 수비로서 유명한 선수니까요. 그렇죠. 그 완벽한 수비력을 예전 전성기 때 김민철 선수는 거의 매일 보여줬죠. 네. 네, 상대 맵 전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2승 2패고 적은 1승 1패 5월달 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스전에서 승률 살짝 떨어지고 있는 김민철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프로토스가 생 더블을 또 자주 사용을 하고 사용할 만한 맵이다 보니까 적으로서는 또 이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드론을 빨리빨리 다수 확충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나오는 그 질럿이라던가 커세어에 좀 무방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당하지 않아야만 승리를 따낼 수 있죠. 지금까지의 경기를 봤을 때. 딱 숨어 있다가 상대가 이제 파일런 짓고 오는 타이밍까지 계산을 해서 숨어 있다가 앞마당 쪽에 회방도 안 받고 지금은 해처리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난 이후에 빼놨던 일꾼으로 해처리를 올리고 있는 김민철 선수고요. 네, 단단한 수비벽을 바탕으로 한 방 한 방씩 나오는 이런 카운터성 플레이가 너무나도 까다로웠던 선수가 바로 김민철이거든요. 뭔가 김민철은 압도적이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이기기 까다로운 선수다라는 느낌을 주는 선수였어요. 예, 그런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노스프닝 3회 처리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하는 걸 보면. 일꾼 하나 빼죠. 뭐 하는 거 뻔하면은 그렇다면은 네. 프로토스로서도 이 포지를 좀 뒤늦게 지으면서 태클을 빨리 오는 쪽으로 네. 또 바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니까 있어야 될 곳에 없거든요. 네, 저희가 좀 보기 편하게 좀 색깔을 바꿨습니다. 네.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가서 오? 네. 12시에? 예, 12시에 야, 지금 3 해처리. 네, 뭐 스포닝풀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지으니까 다른 곳에 해처리를 피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냥 넥서스보다 바로 게이트웨이 바로 올려주고 태클을 빨리 밟겠다라는 좋은 판단을 한 거죠. 예. 네. 결국 이제 게이트웨이를 빨리 짓게 되면은 뭐 질럿을 뽑기 위함이기도 합니다만은 게이트웨이를 일찍 짓고 넥서스를 가게 되면은 가스를 바로바로 팠을 때 테크가 빠릅니다, 프로토스가. 예. 그래서 지금은 뭐 포지를 늦추면서 입구 쪽에 스코어로 좀 막아주는 네. 그런 것을 좀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12시와 8시, 그러니까 노스포인 판에 처리를 했을 때 종종 선택하는 그런 위치인데 네. 아무래도 저 지역부터 수비가 완벽해지면 안쪽에 그렇죠. 있는 확장까지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보너스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11시 쪽은요. 미리 가서 이제 선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뮤탈스가 뜨든 아니면은 레어 이후에 병력이 떴을 때 저쪽만 회방을 안 받게 되면은 포커스까지 무난하게 가면서 하이브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서 마치 바둑 두듯이 자신이 먹을 곳을 먼저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문제는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지키느냐입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좀 확인하고 오오오 바로 예, 11시로 갔겠거니. 예. 야. 이게 무조건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예, 꽤 많은 그 선수들이 저 지역의 확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돌아가 봐야 됩니다. 네. 드론 생산을 좀 막아야 되겠는데요. 드론의 일꾼을 지금 잡아줬습니다. 김민철. 질럿 갔다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네. 아래쪽에다가 해철이 없네. 그러면은 다시 11시 찍고 네, 여기서 우선 대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글링들은 이미 나와서 지금 예. 이동을 또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예, 이게 저 질럿이 12시 쪽에 해처리를 확인을 했으면 저쪽에 드론 한 기라도 자원 채취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 저글링들을 좀 막아주는 건데 그렇죠. 오.
질럿과 프로브의 포지션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멀리 돌아서 지금 네. 8시 쪽으로 왔습니다. 저글링 위치 확인을 하고 지금 들어가는 건데 와 히드라를 히드라, 맞춰요. 이거 히드라. 엄청난 소득입니다. 네. 자, 나오는 거 지금 확인했습니다. 네. 늦게 돌아왔습니다. 나오는 병력까지 받고. 드론은 야, 이거 하나도 못 지금은 잡고. 드론은 못 야, 잡습니다만. 철벽! 아 역시 수비력. 예. 수비력은 지금 김민철 선수 최상급의 저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히드라가 이 지금 앞마당뿐만 아니라 12시 쪽에서도 지금 오기 때문에 아까 저글링으로 찔러보면서 뭐 봤습니까? 그 캐논이 많지 않다는 걸 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히드라로 압박을 해도 상대방은 괴로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 병력 부족하고요. 캐논이 지금 많지 않은 상태니까 이 히드라로 압박을 해놓고 난 이후에 캐논의 자원을 쓰게 되면은 게이트웨이를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레어를 확보를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네, 저 위아래에서 이제 병력이 내려오고 있죠. 네. 자, 도시 쪽으로 이제 갑니다. 자, 여기 질러 3개. 히드라 지금 4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 네. 병력 또 내려와요. 시간 자, 히드라 꽤 끌어주면서- 많아요. 이제 캐논 네. 더 지어야 됩니다. 네. 좀 늦는데요. 네. 자, 올라가요. 이제 이게- 2개. 예, 몇 개를 이 캐논을 몇 개를 투자하느냐에 네. 그런 점차, 싸움이거든요. 점차. 자, 하나 하나 깨고. 빠지고. 코. 예, 코어 점사, 그렇죠. 코어 점사하면은, 예, 꿀자리, 꿀자리. 예. 자, 코어 점사해서 히드라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아래쪽으로 히드라가 좀 보강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 더 끊어주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소. 캐논 하나 취소. 히드라 더 오는데요, 지금. 네. 추가면 위아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예, 꾸준히 봐야 됩니다. 커세어로 해처리의 그 숫자 추가, 드론 숫자를 체크를 해놔야 네. 예, 그게 상응하는 또 캐논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히드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뭔가 상대방에게 캐논을 강제하고 공격 병력의 자원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코어 하나가 지금 계속 내려와요. 깨졌습니다. 야금야금 계속 내려옵니다. 네, 자, 몰아붙일 준비를 김민재 선수가. 이게 하이템플러가 없잖아요. 하이템플러가 없는 상태라면은 계속 히드라로 지금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 생각입니다. 네. 자, 추가로 지금 게이트까지 깨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 다시 짓죠. 세이프에 질러 세워두고 있습니다. 고의로 완료돼서요. 예. 그러면서 템플러를 빨리 뽑아내야 이제 뭐 한 번에 계속해서 그 몰아치는 네. 그 히드라의 그 공격을 안정적으로 막을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히드라가 계속 지금 내려오는데요. 질럿과 더불어서 질럿이 지금 공발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이템플러만 나오게 되면 히드라의 압박에서는 벗어날 수 있거든요. 드론 안 찍고 계속 히드라만 나옵니다. 양으로 한번 하이템플러의 만화가 뭔가 차서 전체 동원되기 전에 한 번쯤은 더 심하게 좀 몰아붙일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캐논이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서로 그 눈치 싸움 하는 거죠. 자, 히드라 숫자에 맞춰서 지금 캐논을 잔뜩 늘리고 템플러가 일단 템플러의 모습이 보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또 스톰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전전적으로 게이트를 리죠. 네, 게이트웨이 확보 끝났고, 네. 자, 공발업 질럿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캐논으로, 끌어들이고, 캐논이 네. 알맞게 지금은 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처리를 잔뜩 늘려놨다면은, 자, 계속 이제 히드라예요, 히드라. 추가면에 지금 보내고 있어요. 네. 예, 방금 들어가서 뭐 캐논을 파괴한 것도 아니고 진로 숫자를 줄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히드라가 잡혔는데 좀 답답하겠는데요. 예. 네, 병력을 좀 많이 뽑아둔 상태인데 네. 진영에서 템플러까지 나왔습니다. 템플러 아래 위쪽에서 지금 공격하면서 완전히 자, 위에서 뚫어버리겠다는 생각. 자, 엉덩이에서! 네. 언더 위쪽에서 예, 딜을 흡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그렇죠. 데미지 이용해서 하나 깹니다. 자, 깹니다. 돌려깎기. 스톰이! 예, 스톱 한 방. 안 나오나요? 예, 안 스톱 한 나오나요? 방. 이걸 제시로 힘으로. 나와요. 이걸 힘으로. 제시로 이걸 나와요. 힘으로. 김민철. 자, 김민철 이걸 힘으로. 뚫었어요. 뚫어버립니다. 아이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한 번. 이거를 그냥 힘으로 단순하게 해처리만 들려서 가장 뭐 레어도 필요 없고 러커도 그리고 뮤탈리스크도 필요 없다. 조금만 늦었으면 네. 스톱이었죠. 프로토스로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위쪽에서 아. 소세이드라가 네. 캐논 4개의 공격을 흡수했어요. 그렇죠. 자, 위에 그 타이밍 정말 이거 초 차이였거든요. 그렇죠. 예, 스톱이가 터지기 전에. 게이트웨이가 본체 쪽에 이제 올라가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바로 일보의 찰나에서 그렇죠. 그냥 계속 해처리 늘려가면서 단순하게 지금은 마치 예전에 정말 그 스타크래프트 초창기에 전성철과 디플레이로 언더 위쪽에 그 히드라 센스가 기가 막혔어요. 예, 네. 공격 성공률 자체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제재! 지지!